한 여성이 상담실에 들어왔습니다. 40을 넘긴 그녀였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후회가 너무 많아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큰아이에게 소리 질렀던 거, 남편에게 차갑게 대한 거, 그리고 하나는 엄마가 편찮으실 때 못 간 거. 말을 이으면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나도 힘들었다는 것도. 그런데 밤만 되면 그 장면들이 다 떠올라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후회가 끝나지 않으니까 그녀는 아침이 오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달아버렸어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까요? 후회가 자책이 되고 자책이 정체성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후회만 하고 살아요. 과거를 떠올리면 숨이 막혀요. 나는 왜 이렇게 실수투성이일까요? 후회는 사람을 그 자리에 묶어둬요. 밤마다 같은 장면을 다시 틀게 하죠. 그런데요, 후회가 정말 버릴까요? 아니면 지금을 바꾸라는 신호일까요? 오늘은 후회라는 감정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려 해요. 후회는 나쁜 사람 인증이 아니라 나에게 가치가 있다는 표시일 수도 있어요. 후회가 있다는 건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오늘은 후회를 자책으로 굳히지 않고 다음 행동으로 바꾸는 방법을 같이 해볼게요. 오늘 이야기에서 마음에 걸리는 문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떠오르는 단어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 단어가 오늘 글의 출발점이에요. 지금부터는 후회가 자책으로 굳는 순간을 딱 한 장면으로 잡아볼게요. 후회가 반성이 아니라 자책으로 굳는 건 정말 한순간이에요. 우리는 종종 후회와 반성을 같은 걸로 생각해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 문장이 건강한 반성일 때도 있고 자책이 될 때도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후회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어겼다는 신호예요. 자책은 실수를 존재로 확장하는 습관이고요. 반성은 원인을 이해해서 다음 행동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처벌은 나를 괴롭히며 빚을 갚으려는 습관이고요. 구분이 되는 순간 마음이 덜 무서워져요. 자책은 한 문장이고 처벌은 그 문장을 밤새 반복하는 습관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망쳤어는 자책이고 다음엔 이렇게 해볼까는 반성이에요.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50대 후반에 두 딸을 둔 아버지예요. 큰딸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딸은 예술 계열로 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반대했어요. 취직이 어려운데 안정적인 전공을 선택해라. 딸은 아버지 말을 따랐어요. 경영학과에 진학했어요. 그러다 딸이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밥상에서도 눈이 잘 안 마주쳤어요. 대화가 줄어들수록 집안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결국 휴학했고 아버지는 그제야 후회했어요. 딸이 원했던 건 과거의 사과가 아니라 지금의 허락이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왜 그랬을까? 딸이 하고 싶은 걸 왜 못하게 했을까? 밤마다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는 좋은 아빠가 아니야. 나는 딸의 인생을 망쳤어. 후회는 어느새 자책으로 굳었어요. 아버지는 딸을 볼 때마다 자책에 시달렸어요. 말을 걸기가 어려워졌어요. 딸 방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어요.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졌어요. 여기서 방향이 갈려요. 후회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어요. 후회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였어요. 후회는 마음의 표지판이에요. 여기서 방향을 바꿔보세요라고 알려주는 신호예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신호 앞에 멈춰요. 내가 여기까지 잘못 왔구나만 생각해요. 신호를 보고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표지판만 쳐다보느라
핸들은 못 꺾고 있던 거죠. 핸들을 꺾는 말은 늘 비슷해요. 다음에는 어떻게 해볼까? 그 질문이 핸들이에요. 그 질문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져요. 핸들을 꺾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의 한 문장이에요. 후회가 커질수록 누군가를 피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상하죠? 피할수록 관계는 더 멀어져요. 후회가 지금을 건드리는 대신 과거만 붙잡게 되니까요. 후회가 커질수록 우리는 그때의 나를 현재의 내가 계속 심판하게 돼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었어라는 말조차 어려워져요. 그때의 나는 그 정도가 전부였을 수도 있어요. 그때의 한계가 보이면 지금의 선택도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돌아보니 아쉬운 것뿐이에요.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젊었을 때 애들한테 너무 엄하게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런데 그땐 몰랐어요. 그게 좋은 엄마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달라요. 손주들한테는 부드럽게 대해요. 배웠으니까요. 그래도 자꾸 그때가 떠올라요. 미안해요. 그 질문을 한 번만 바꿔봐요. 그 후에는 과거를 바꾸려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을 바꾸려는 걸까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도 바꿀 수 있어요. 후회는 과거를 고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의 방향을 조정하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상담사가 물어봤어요. 지금 딸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요즘은 얼굴을 잘 못 봐요. 미안해서. 딸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글쎄요. 물어보지 못했어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딸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아빠의 후회가 아니라 아빠의 지지일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아버지가 멈칫했어요. 그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책은 다가가게 하는 힘이 아니라 멀어지게 하는 이유였다는 거요. 과거를 후회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달라졌어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과거를 바꾸려는 대신 지금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후회가 자책으로 굳는 순간은 대개 과거에 붙잡혀 있을 때예요. 하지만 후회를 신호로 받아들이면 지금부터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후회를 다음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가볼게요. 후회와 책임만 구분해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후회가 올라올 때는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헷갈리면 딱 이것만요. 후회는 감정, 책임은 행동, 반성은 이해, 처벌은 습관, 감정은 느끼고 행동은 고르면 돼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나를 혼내야 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나를 벌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그런데 마음에는 이상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고통은 증거가 아니에요. 진심은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다음 선택에서 드러나요. 후회는 내가 잘못했어를 인정하는 거예요. 책임은 그럼 다음엔 어떻게 하지? 를 고르는 거고요. 반성은 원인을 이해하는 거고 처벌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30대 중반의 워킹맘으로 회사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너무 피곤했어요. 회사 일이 많았고 집안일도 밀려 있었어요. 아들이 다가와 물었어요. 엄마, 오늘 숙제 좀 봐줘. 그녀는 순간 짜증이 올라왔어요. 지금 엄마 피곤한데 혼자 해. 아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응.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 순간 그녀는 후회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아이한테 왜 짜증을 냈을까? 밤에 아들이 잠든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나는 나쁜 엄마야. 아이한테 상처를 줬어. 여기서부터 자책이 시작됐어요. 며칠 동안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나는 엄마 자격이 없어. 자책은 나를 멈추게 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아이 마음은 금방 회복되는데 엄마 마음이 그 자리에 멈춰버린 거죠. 다음 날 아침 아이는 밝게 웃으며 학교에 갔어요.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자책하고 있었어요. 이럴 때 마음은 후회로 시작해서 처벌로 미끄러져요. 여기서 후회와 책임의 차이가 드러나요. 후회는 내가 잘못했다를 느끼는 거예요. 책임은 다음에 어떻게 할지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선택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과거를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다음을 바꾸는 건 가능해요.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제는 엄마가 피곤해서 짜증냈어. 미안해. 다음에는 다르게 대할 수 있어요. 엄마 지금 피곤해서 10분만 쉬고 같이 볼게. 이게 책임이에요. 과거를 인정하고 미래를 바꾸는 것. 반성과 처벌도 마찬가지예요. 반성은 왜 그랬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왜 아이에게 짜증을 냈을까? 아, 너무 피곤해서 감정 조절이 안 됐구나. 다음에는 쉬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겠다. 반성은 원인을 이해하고 대안을 찾는 일이에요. 하지만 처벌은 달라요. 나는 나쁜 엄마야. 나는 아이를 사랑할 자격이 없어. 나는 항상 실수만 해. 이게 처벌이에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후회는 방향을 바꾸게 하고 자책은 발목을 잡아요. 반성은 앞으로 나아가게 해요. 처벌은 제자리에 묶어둬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쪽으로요. 그날의 사과는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장면을 바꾸기 위한 첫 문장이었어요. 이건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친구와 약속을 깜빡했습니다. 후회와 책임으로 접근하면 미안해, 깜빡했어. 다음에 내가 연락할게. 언제 시간 돼? 반성과 처벌로 접근하면 나는 왜 이렇게 기억력이 없을까? 나는 친구도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이야. 어느 쪽이 관계를 회복하게 할까요? 어느 쪽이 나를 성장하게 할까요? 후회와 책임, 반성과 처벌.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길이에요. 하나는 미래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과거에 갇히는 길이에요. 많은 분들이 처벌 쪽을 선택하게 돼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고통받아야 해. 하지만 고통받는다고 과거가 바뀌지 않아요. 고통받는다고 미래가 나아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나만 지치게 만들어요. 이제부터는 할 수 있는 것만 해볼게요. 후회를 느꼈을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다음 한 가지는 뭐지? 오늘은 미안해 한마디. 오늘은 10분만 쉬고 같이 하자 한 문장. 이 후회가 과거를 바꾸려는 마음이라면 내려놓고 미래를 바꾸려는 마음이라면 책임으로 옮겨요. 반성은 이해로 가지만 처벌은 나를 괴롭히는 습관이니까요. 후회는 내가 그때 아쉬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정한다고 해서 벌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인정하고 배우고 다르게 하면 돼요. 그게 건강한 후회예요. 이제부터는 후회가 올라오는 순간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후회는 대개 세 순간에 커져요. 밤, 단절, 비교. 지금 내 후회는 어디에서 제일 커지나 하나만 골라봐요. 밤 단절 비교. 오늘은 하나만 잡아도 돼요. 나머지는 읽기만 해도 괜찮아요. 1. 밤이 되었을 때. 밤엔 마음이 실수만 확대해서 재생해요. 낮에는 괜찮다가 잠자리에 누우면 생각이 밀려와요. 밤은 조용하고
피곤해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져요. 나는 최악의 엄마야. 나는 모든 걸 망쳤어. 그래서 밤의 후회는 더 사실처럼 느껴져요. 밤엔 생각이 커지고 나는 작아져요. 지금은 결론 내리지 마요. 메모 한 줄로 내일로 넘겨요. 오늘 후에 내일 할 말. 길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한 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밤이야. 생각이 과장되고 있어. 내일 다시 생각해봐도 돼. 밤의 후회는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정지하고 내일로 미루세요. 그래서 밤에는 해결보다 미루는 용기가 더 필요해요. 이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여기 이야기는 조금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히 다뤄볼게요. 후회는 관계가 끊겼을 때 더 심해져요. 사과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을 때, 화해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될 때, 이런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조용히 안고 있어요.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말다툼 끝에 연락을 끊었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너무 아프면 오늘은 3문장만 적고 멈춰도 괜찮아요. 눈물이 나면 여기서 화면을 덮고 물 한 잔만 마셔도 괜찮아요. 그 소식 앞에서 그녀는 잠깐 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럴 땐 이 3문장부터 적어요. 미안해. 고마웠어. 사랑했어. 보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쓰는 것만으로도 정리가 시작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사과할 기회는 없었지만 내 마음을 정리할 수는 있어. 사과는 상대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도 할 수 있어요. 상대가 듣든 못 듣든 내 마음을 정리하는 건 내 몫이에요. 3. 비교할 때, 후회는 비교할 때 더 커져요. 다른 엄마들은 아이한테 소리 안 지르던데, 내 친구는 부모님께 효도 잘하던데, 비교는 후회를 자책으로 만들어요. 나만 못하는구나. 나만 잘못하는구나. 하지만 비교는 공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전부를 모르면서 내 일부만 보고 비교해요. 우리는 남의 겉모습과 나의 속마음을 비교해요. 그러니 공정할 리가 없어요. 남의 전부와 나의 일부를 비교하고 있어. 나도 잘하는 게 있어. 그리고 실제로 적어보세요. 내가 잘한 것 3가지.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아이 밥 챙겼다. 오늘 출근했다. 오늘 하루 버텼다. 이것도 충분히 잘한 거예요. 후회가 커지는 순간은 대체로 비슷해요. 밤, 단절, 비교, 이걸 알아차리기만 해도 절반은 멈출 수 있어요. 아, 지금 밤이라 생각이 과장되는구나. 아,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숨 쉴 틈이 생겨요. 후회를 다음으로 바꾸는 작은 연습 5가지. 여기부터는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연습들이에요. 오늘은 다 하지 말고 하나만 잡아도 충분해요. 밤에 힘든 사람은 4번 정지 버튼부터, 관계가 걸린 사람은 3번 사과문부터, 비교가 심한 사람은 비교 파트에 잘한 것 3가지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지금 가장 마음이 가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1. 그날의 나와 지금의 나 분리하기. 과거의 나를 심판하기보다 상황을 한번 분리해봐요. 후회할 때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섞어요. 왜 그랬을까 하면서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판단해요. 하지만 그날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달라요. 그날은 힘들었고 그게 최선이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알아요. 지금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성장이에요. 종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휴대폰 메모장도 충분해요. 가능하면 화면을 둘로 나눠 이렇게 적어보세요. 왼쪽 그날 나는 피곤했고 몰랐고 최선이었다. 오른쪽 지금 나는 배웠고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누면 과거의 나를 덜 미워하게 돼요.
이 후회의 문장을 질문으로 바꾸기. 질문을 바꾸면 마음이 움직여요. 후회는 보통 이렇게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은 과거로 향해요. 그리고 답이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하지만 질문을 바꿀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대신 다음엔 어떻게 할까? 과거 질문을 미래 질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후회하는 일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왜 아이에게 소리 질렀을까? 이 질문을 바꿔보세요. 다음에 화가 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실제로 답을 적어보세요. 10분 쉬고 대화한다. 심호흡을 3번 한다. 방에 들어가서 잠깐 혼자 있는다. 과거는 못 바꿔요. 하지만 다음은 바꿀 수 있어요. 질문이 바뀌면 마음이 계획으로 옮겨가요. 3. 한 문장 사과문 초안 쓰기. 사과는 보내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것일 수 있어요. 사과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관계가 끊겼거나 상대가 받아주지 않을 것 같거나 이미 늦었다고 느껴지거나. 하지만 사과문은 보내지 않아도 쓸 수 있어요.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돼요.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해요. 내게 그때에서 미안해. 다음엔 할게. 예시. 엄마에게 그때 차갑게 대해서 미안해. 다음엔 먼저 연락할게. 아이에게 그때 소리 질러서 미안해. 다음엔 10분 쉬고 대화할게.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돼요. 중요한 건 내가 미안했다를 인정하고 다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4. 반복되는 장면에 정지 버튼 만들기. 반복 장면엔 정지 신호가 필요해요. 후회는 반복돼요. 같은 장면이 자꾸 떠올라요. 마치 영화를 돌려보는 것처럼. 그때 그 말, 그때 그 표정. 이럴 때는 정지 버튼이 필요해요. 생각을 멈추는 신호를 만드는 거예요. 정지 신호를 골라보면 좋아요. 감각을 사용해도 돼요. 찬물로 손을 씻는다. 손바닥을 세게 누른다. 호흡을 사용해도 돼요. 숨을 깊게 5번 쉰다. 말을 사용해도 돼요. 정지. 셋 중 하나만 골라도 돼요. 몸이 먼저 아는 걸로요. 지금 당장 정해볼까요? 정지. 지금은 내일로 넘길게. 후회가 떠오를 때 그 문장을 조용히 꺼내보세요.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하면 조금씩 익숙해져요. 정지 버튼은 생각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선택이에요. 딱 하나만 골라서 같은 걸로만 반복해요. 후회가 관계를 망치지 않게 경계 세우기. 후회가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게 선을 한번 세워봐요. 후회는 때로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어요. 죄책감에 상대를 피하게 되거나 과하게 보상하려다 오히려 이상해지거나. 후회를 느낀다고 해서 관계를 망칠 필요는 없어요. 후회와 관계를 한 번만 분리해 보면 좋아요. 나는 후회하지만 관계를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만 정리해도 충분해요. 예를 들면 1. 사과가 필요하면 간단히 한다. 2. 사과가 어려우면 행동으로 보여준다. 3. 상대가 받아주지 않아도 나를 벌하지 않는다. 관계에서의 경계. 나는 미안하지만 계속 자책하지는 않을 거야. 나는 잘못했지만 나를 사랑할 자격은 있어. 후회는 관계를 회복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관계를 망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후회가 올라오는 순간 뭔가 내 안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의 정비등처럼요. 정비등이 켜지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죠. 후회도 비슷해요. 마음이 여기 좀 봐줘 하고 켜는 신호. 이 부분 다시 생각해봐. 후회는 나는 아직 괜찮은 방향을 알고 있다는 증거예요. 상처를 준 게 아쉽다는 건 상대를 사랑한다는 뜻이니까요. 잘못을 후회한다는 건 옳은 걸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상담이 끝날 무렵 그 여성이 말했어요. 후회가 나를 망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후회는 제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였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해보려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후회는 벌이 아니에요. 신호예요. 지금부터 다르게 해보세요. 그 신호를 받아들이면 과거는 벌이 아니라 기록이 돼요. 정비등이 켜졌다고 차를 버리지 않듯이 후회가 올라왔다고 나를 버리지 마세요. 점검하고 다시 다정해지면 돼요. 그게 우리가 후회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이 글을 읽고 감정이 너무 올라오면 오늘은 여기서 멈춰도 괜찮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충분해요. 마음은 이미 한 번 방향을 틀었으니까요. 후회가 방향이라면 분노는 속도예요. 방향을 잡지 못하면 속도는 더 거칠어지니까요. 다음 편에서는 분노를 같이 다뤄볼게요. 왜 이렇게 화가 날까? 화를 참아야 하는데 자꾸 터져나와요. 분노는 나쁜 감정일까요? 아니면 내 안의 신호일까요? 다음 편 분노는 화를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다룰 거예요. 화는 참는 게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는 일이에요. 다음 편에서는 화가 올라오는 10초에 할 수 있는 방법부터 같이 해볼게요. 단어 하나면 돼요. 오늘은 후회였다면 다음은 분노예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